87년에 저는 공장에 다니고 있었어요. 인천에 있는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사축이라고 하는, 우리 지금 이 제방만 한 반만 한 기계로 이제 플라스틱 제품을 찍는 작업을 했어요. 여기는 이제 주야간 막교대여서 한번 들어가면 12시간씩 일하고 또 12시간 만에 막교대를 하는. 근데 이제 제일 사실 제가 어려웠던 건 일하는 거였어요. 노동하는 게 제일, 장시간 노동. 정말 힘들죠. 그 보람 없는 노동을 장시간 매일 반복한다는 게 좀 끔찍하고 좀 몸서리 쳐지게 싫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80년대 중반까지 노동자들의 그 상태는 세 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장시간 노동, 저임금, 무권리. 저를 예를 들면 제가 87년 6월 항쟁 당시에 다니던 공장에서 제가 받은 일당이 3,750원이었어요. 정확히. 그 3,750원을 받으면 설렁탕 2그릇 먹고 그리고 담배 한 갑을 살 수 있었어요. 그게 하루 일해서 제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이었어요. 그리고 일은 얼마나 해야 하나? 12시간씩 노동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12시간만이 아니죠. 퇴근 시간 5분 전, 10분 전에 와서 반장이 와서 오늘 잔업이야 라고 하면 6시 퇴근 시간이 9시 퇴근이 됩니다. 오늘 철야야 그러면 오늘 6시 퇴근이 내일 아침 새벽 4시가 됩니다. 10분 전에, 5분 전에 이걸 나 약속 있어요. 오늘 못해요? 그럼 그 다음날부터 회사 그만 나와야 돼요. 이런 무권리 상태에서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해야 했던 게 당시 한국 사회의 노동자들이었다. 그거 보면 정확할 겁니다. 그들에게 더군다나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결사의 자유라든가 그 쟁의권, 그러니까 파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죠. 당시에 우리 공장은 노동조합을 만들 준비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초보적인 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 또 우리는 왜 단결을 해야 하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있는 것도 많지 않은 숫자, 한 10명 정도의 숫자가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87년 6월 항쟁이 닥치고 이제 울산에서 현대엔진 터지면서 노동자들이 굉장히 고무되고 고양된 상태가 되었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갑자기 우리가 파업을 준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노동조합 구성 준비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며칠 사이에 위원장 누구 할래? 그래서 위원장 정하고 미리 부위원장 정하고 다 집행부 정해서 파업은 날짜를 D-Day를 잡고 파업을 시작해서 파업하자마자 총회를 열어서 농성에 들어갔죠. 공장 옥상에서 농성에 들어가면서 총회를 해서 그 노조 감독을 뽑는데 돌발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내정을 해놨는데 위원장 출마할 친구 다 해놨는데 다른 친구가 또 추천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또 추천된 친구 중에 누가 있었냐 하면 당시에 관리자들하고 아주 친한 여공이 추천이 된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친구인데 관리자들하고 사이도 좋고 공장 안에 이렇게 영향력도 있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설득을 했죠. 위원장 하지 말고 부위원장 해라. 그렇게 해서 조정해서 부위원장을 맡겼죠.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후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자본진영도 굉장히 격렬하게 대응을 했죠. 우리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깡패들을 고용했어요. 그래서 공장 안에 깡패들이 취직을 해가지고 그 내 옆자리에 그 깡패가 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위원장 같은 경우에 자기 자취방 골목 안에서 쇠파이프로 머리
맞아서 쓰러져서 병원으로 실려가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도 이제 위원장 한 두 번째도 당하고 이러니까 두 번째인데 아무도 이제 위원장을 안 하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그 조합에서 막내 친구가 위원장을 맡았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제일 잘 싸운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노조 준비를 그렇게 열심히 미리 했던 친구들이 아니었어요. 그 뜬금없이 그 추천되었던 관리자랑 친했던 그 여성이 부위원장이 제일 잘 싸웠어요. 이 논리도 제일 정연하고, 그러니까 이 부당성들에 대해서 항의할 때 가장 핵심을 찔러서 항의하는 친구가 이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나중에 그 우리 공장에 취직했던 그 깡패 두목하고는 제가 나중에 술도 먹고 그랬었는데 단판도 짓고 그랬었는데 그 친구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야당 그 전당대회 폭력 사건으로 수배대가 있는 전과 17범인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뭐 그럴 정도로 당시의 공장 상황들은 격렬했었죠. 저도 공장에 가서 글을 소설을 다시 쓰게 됐었는데 그것도 이제 뭐 해고당해서 시간이 많으니까 낮에 그럼 해고당하면 아침에 가서 출근 투쟁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퇴근 시간에 맞춰서 가서 또 퇴근 투쟁하러 가야 그 낮 시간에 이제 비어 있으니까 집에서 뭐 노는이 연부를 한다고 그 쓴 소설이 제 데뷔작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반값을 받기 위해서 어느 출판사에 가서 반값하고 원고하고를 교환했던 게 그게 제 첫 번째 소설이었고 제가 그 인천에서 일하는 초기 기간 동안은 거의 제가 발표된 그 소설의 그 작가가 저라는 걸 아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제가 썼던 소설이 꽤 그 파장이 컸어요. 네, 많이 읽혔고 잡지에만 발표돼도 그때는 실천문학이 몇만 권씩 뭐 10만 권도 팔리고 그럴 때였으니까 잡지 제가 발표했던 그 잡지들이 이제 제가 쓴 작품 읽어보라고 저한테 준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복사해서